자,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워크북하고 빈칸 이거 넘겨보세요. 워크북 있어요. 위에 빈칸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백지노트 있습니다. 백지노트까지 숙제요. 금요일까지야. 숙제 많아도 이제 이해해야 돼.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았죠? 금요일날 검사할 거고, 빈칸 안 낸 사람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내세요. 알았지? 자, 시작할게. 자, art for and by the people 하고 나왔는데, 자, 이 people이 art for 뒤에도 있고요, by 뒤에도 있는 거야. 자, 공통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대중을 위한 예술, 대중에 의한 예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have you ever seen the painting above? 자,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자, 위에 있는 above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그림이 십장생도라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the name of this famous painting is 십장생도. 자, 여기 주어는 name이 주어죠? 자,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갑니다. 자, name이 주어니까 당연히 비동사는 is가 되겠고, 이 유명한 그림의 이름은 십장생도이다. 그 다음에 this kind of painting is called 민화 in Korea, which means a folk painting.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 자, is called 수동이죠? 자, 민화라고 불리웁니다. 당연히 수동이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자, 커마 다음의 위치는 뭐 받아요? 자, 커마 다음의 위치는 앞에 있는 민화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민화니까 단수죠? 그래서 단수니까 당연히 민에 s가 붙었겠죠. 그래서 의미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which means는 한꺼번에 알아둬야 되고, folk가 민담의 또는 민생 이런 뜻이고, 페인팅이 그림이니까 민화가 되겠죠. 그래서 서민의 그림을 의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in the old days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most common people to buy paintings. 자, 이제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 올드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데이에 s 붙었죠. 자, 데이에 s 붙으면 시절 이렇게 됩니다. 시절. 그래서 옛 시절에는, 자, 그 다음에 it 나왔고요. 이거 뭐야? 그것이야? 아니지, 가주어죠. 자, 그 다음에 자,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형식 주어, 내용상의 주어 또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부르는데 얘가 진주어죠.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여러분? 좋아요. 의미상 주어. 자, 여기다가 of라고 못 써요. 알았죠? 때로 of를 쓰기도 하는데 이 형용사가 사람의 품성일 때만 of를 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impossible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성품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for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practically 불가능했다.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근히 가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common people이니까 평민이겠죠? 자, 그래서 평민들이 그림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지들이 직접 그렸다는 얘기죠. 자, 계속 갑니다. Aside from the fact that they were too expensive, famous artists often painted exclusively for the king and the government. 자, 정말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 여기 aside from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자, 얘들아 봐봐. 선생님 얘기를 듣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일단 알아야 돼. aside from은 얘랑 똑같아. in addition to라는 단어랑 똑같아. aside from 대신에 in addition to라고 써도 되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 beside라고 써도 돼. 자,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beside는 게다가 아닌가요? 뜻이 두 개야. beside가 게다가도 있고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다 전치사기 때문에 이때 beside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다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올 텐데 지금 문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 명사가 중요해요. 이 명사가. 자, 이 명사는 반드시 앞문장을 지칭받아요. 다시 한번 이 명사는 이전 문장, 앞문장을 반드시 지칭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앞문장에 뭐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 자, 여기 더 팩트가 나왔어. 그러면 사실 이외에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석이. 그 다음에 더 팩트 다음에 that 나왔는데 이 that이 뭔가 빨리 찾아봐봐. 뒷문장 완문이에요? 불완문이에요? 완문이에요. 왜냐면 주어, 비동사, 형용사 나왔으니까 이거 이형식이란 말이야. 보어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문이니까 여기다 which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hich 안 돼. 알았지? 그럼 이 that은 무슨 that이냐면 동격 that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그들이 비싸다는 사실 이외에도. 다시 한번. 민화, 그림이. 자, 이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페인팅스예요. 그림. 알았지? 그림이 비싸다는 사실 이외에도. 자, 앞에 비싸다는 얘기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나왔었지?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 나왔잖아, 사는 게. 네.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히 문법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그림들이 비싸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리고 콤마 찍고 이제 다시 뒤에 뭔가가 나오겠죠. 자, 유명한 화가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 화가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림쟁이 이렇게 불렀잖아, 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은 그렸다. 자, exclusively는 only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exclusively의 원래 뜻은 배타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어렵잖아. exclusively는 only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림을 그렸는데 누구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냐면 왕과 정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하나. 첫 번째, 내용이 앞에서 비싸, 그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 왕족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그림을 볼 수가 없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민화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알았죠?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귀족제도 때문에 양반하고 평민의 그 신분 그것 때문에 아무도 그림을 살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볼 수도 없었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민화가 이렇게 태어났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민화의 탄생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을 꼭 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이런 거 무슨 도치? 무슨 도치? 부정어 도치. 알았죠? 부정어 도치. 자, 잘 보세요. 낫은 부정어인데 혼자 앞으로 못 나간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끌고 나온다? 부사를 끌고 나온다. 부사에는 부사 구가 있고 부사절이 있다. 여기까지를 전부 다 뭐로 봐야 되냐면 부정어로 보는 거야. 부사 구라는 건 뭐냐면 주목. until은 전치사도 되고요. until은 접속사도 돼요. 다시 한번. until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전치사면 명사가 나올 거고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럼 찾아보자.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명사인 late 조선 period까지 나옵니다. 조선 시대 말. late. 그래서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until은 뭐로 쓰인 거야? 전치사로 쓰인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period까지를 전부 다 뭐로 봐야 되는 거야? 부정어로 보는 거야. 자, 부정어 도치는 실제 니네 학교 시험에서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보자. 여기까지가 부정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사하고 주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do나 does나 did 쓰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do, does, did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나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did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던틸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나던틸의 뜻은 뭐뭐 후에야 비로소. 그렇습니다. 뭐뭐 후에야 비로소 라는 뜻이 된다. 그러면 조선시대 말 이후에야 비로소 그림이 did 주어 비긴 동사 원형 나왔잖아. 그림이 뭐하기 시작했다? 장식하기 시작했다. 뭐를? 평민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조선시대 말 이전까지는 그림을 볼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민화는 언제부터 발달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말 이후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알았죠? 서서히 그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1이었습니다. 자, 빨라요.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2요. 여주고에서 시험 봐요? 이번에? 네. 수능 봐요? 네. 니네 방송 그거 안 좋잖아요. 봐요? 이번에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진작 좀 바꾸지. 너무하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 보세요. at that time. 주목.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at that time이 언제야? 빨리 여기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를 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조선시대 말 이후였으니까 여기도 조선시대 말이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그때에라는 해석만 하지 말고 얘랑 어떤 관계인지를 보란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해 무엇보다. 그러면 이건 조선시대 말이겠죠. Artists started to draw and sell their works to the public. 이렇게 됐네요. 자, 뭐랑 뭐가 병렬입니까? To draw하고 sell이 병렬이겠죠. To draw하고 sell이 병렬이니까 세모해 두시고 화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그려서 팔기 시작했다. 여기서 대중들이란 일반 대중을 가리키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부터 그림을 팔기 시작했다. 그림 그리고 여기서부터 판매가 일어났다. 자, 그 다음 민화 often reflected the thought, dreams and wishes of common people.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민화는 reflect가 반영하다예요. 그죠? 반영했는데 thought는 생각, dreams 꿈, wishes는 바램이지. 그래서 평민들의 바램이나 꿈이나 생각을 반영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내용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자, 평민들의 바램을 반영했다. 조선시대 말부터. 그 다음 They believed that 민화 would bring them good fortune. 그들은 믿었다. 당연히 평민들이겠죠? 자, 여기도 데이를 보세요. 이 데이가 앞에 있는 common people을 받으니까 화살표를 한 번만 쭉 이어.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거야. common people이 데이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 평민들은 믿었다. believe 다음에 나온 that은 당연히 접속사겠죠. 뒷문장 완문일 겁니다. 민화가 그들에게 좋은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in the hope of having a long, prosperous life, 민화 artists used the 10 symbols of longevity in their paintings. The sun, cloud, water, mountains, rocks, pine trees, earths of eternal youth, turtle, birds, and de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n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명구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n the hope of.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ing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뭐를 희망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자, 뭐뭐를 희망하면서. 자, 그러면 뭐를 희망하면서? 자, long, 오랜, 자, prosperous 이 기회에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flourishing 세모. prosperous 바로 위에 그 동의어로 flourishing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거 하나 해놓고 하나만 더 적어줄게. 자, thriving. 단어 바뀌어서 있어요. 자, 그래서 thriving하고 prosperous하고 그 다음에 flourishing이 세 개가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알았죠?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 그 다음
번영하는 삶을 희망하면서 민화 화가들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뭘 사용했냐면 10개의 상징을 사용했는데, 자, longevity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하죠.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고요. 장수입니다. 자, 이걸 두 단어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long life. 자, longevity, long life 똑같은 뜻입니다. 자, 장수를 상징하는 10개의 상징을 사용했다. 그들의 그림에. 그래서 태양, 구름, 물, 산, 뭐 돌, 그 다음에 뭐 소나무 해서 쭉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로초까지. 자, 거기 이터널이라는 her브는 약초고, 이터널이 영원한이잖아. 그 다음에 영원한 젊음의 약초니까 당연히 이게 불로초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별표. 자,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나왔나 봐봐. 자, 앞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민화 아티스트하고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자, 민화, 그 다음에 아티스트. 얘네들이 지금 뭐 그렸다고요? 자, 십장생을 그렸다고 얘기를 했고. 욕 같죠? 십장생.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민화 아티스트를 뭐로 받았냐면 데이로 받았고 그 뒤에 얼소가 있어. 이것 때문이야. 얼소. 이런 거는 문장 삽입 문제로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10개의 상징을 사용했다. 그들은 또한 뭐 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십장생도 그렸고 또한 뭐도 그렸냐면 also는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뭘 그렸냐면 무서운 동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동물. 자, 그래서 십장생 뒤에 무서운 동물을 그렸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요. 자, 무서운 동물을 그렸다. 자, 뒤에 보니까 용도 있고요. 호랑이, 개, 그리고 4개의 눈을 가진 개래요. 겁나 무섭겠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fortune이 행운이라고 했고요. misfortune은 당연히 불행입니다. 불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지금 뭐야? 얘네들은 뭐죠? 십장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장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답 좀 해, 이것들아. 수업 안에서는 쌩쌩할 텐데. 번영.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보호죠. 얘네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됐습니까? 얘네들이 의미하는 말을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돼. 왜냐하면 이 글은 설명문이야. 논설문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설명문이라고. 그럼 설명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문장 삽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야. 여기서 내용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제목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꼼꼼히 보면서 봐야 돼. 문장 삽입이라. 알았어요? 저 되죠? 뭔 수업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줄까요? 무서운 돈을 네. 뒤에 네. 몰아쓴 거예요. 어? 보고. 근데 오늘 이거 다 해요? 이거? 예. 네, 그럼 빨리 끝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있어요. 어떡해요? 끝나죠. 1시간이면. 원래 6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 말 잘못했구나. 그럼 8시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너무 일찍 끝나잖아요. 쌤. 알았어. 고민해볼게. 자, 대신에 숙제 안 한 사람 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얼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십장생 그렸고 그 다음 무서운 동물 그렸고 또한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Meanwhile, artists also enjoyed painting beautiful flowers with a male and female bird because they represented a happy marriage or peaceful ho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뭐 그렸대요? 자, 꽃 그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앙새 같은 거 있잖아. 자, 그런 것도 그렸답니다. 민화 화가들은 또한 즐겼다. enjoy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아시죠? enjoy 다음에는 투부정사 못 씁니다. 반드시 동명사 써요. 자, 민화 화가들은 또한 즐겼다. 태기가 가끔 한 번만 봐줘. 자, 뭘 즐겼냐면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 걸 즐겼는데 그냥 그린 게 아니라 male and a female bird이야.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새가 함께 있는 아름다운 꽃을 그린 겁니다.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대의가 뭐예요? 민화 화갈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대의가 뭡니까? 빨리 그림. 찾아봐. 대의가 뭡니까? 과. 아름다운 꽃이죠. 근데 그 꽃에 뭐가 있어요? 수컷과 암컷 새가 있는 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니네 옛날에 그림들 보면은 꽃 있고 그 위에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위쪽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꽃들이 뭐를 나타냈냐면, 자, represent는 상징하다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함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symbolized. 행복한 결혼과 평화로운 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난 여기 3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민화, 여기 also 한 번 더 강조하고, 자, 이번에는 꽃을 그렸는데, 이 꽃에는 수컷과 암컷 새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얘가 상징하는 건 뭐였다고요? 행복한 결혼. 자, 내용을 잘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행복한 결혼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집. 우리가 안녕이라고 얘기하죠. 안녕하다. 자, 평화로운 집. 자, 이거를 의미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2였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 얘기입니다. 본문 3부터는 호랑이가 민화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두 호랑이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두 호랑이야. 그래서 민화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제 호랑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The tiger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 in ancient Korean paintings. 호랑이는 뭐였다? 가장 원오브는 뭐뭐 중에 하나겠죠?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subject 대상 중 하나였다. 고대 한국 그림에서. 자, 주목. 보세요. 원부터 시작합니다. 주목. 자, 원 오브가 나왔으니까 이 오브는 왜 중에서라고 해석이 됩니까? 칠판을 보세요. 오브는 중에서라면 뒤에는 하나 중에서 하나란 말은 안 돼요. 지아, 그치? 자, 적어도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복수를 빨리 찾아봐. 뭐 있어? subject. 자, 그 다음에 원 오브 다음에는 항상 어떻게 나오죠? 더,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subject 앞에 얘가 지금 명사니까, 얘들아 봐봐. 얘가 명사니까 이 명사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요. 그럼 여긴 당연히 형용사로 painted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려진 대상 중에 하나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넣어보자. 그 다음에 자, 이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앞에는 또 그런 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봐봐. frequently 하고 ly가 붙었어요. 더 못은 나중에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of 다음에 얘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얘가 보여야 되고 얘가 보여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most 갖다 붙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거꾸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건 편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subject S 붙은 거 ed 그 다음에 ly 더 most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 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Korea was once known as the land of the tigers. 한국은 한때 알려졌다. 호랑이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다음 200 or 300 years ago, it was easy to catch sight of tigers on almost any mountain. 200에서 300년 전에, 자, it 가주어고요. 이제 쉬운 거 그냥 넘어갈게요. to가 진주어입니다. 자, easy 쉬웠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 catch sight of, catch sight of. 자, 얘가 뭐냐면 한 단어로 쓰면 C야, C. 그렇죠? catch sight of가 C예요. 그래서 그냥 발각하다 정도의 뜻이야. 쭉. 있는데. 아, 그랬어? 자, 그래서 발각하는 것은 쉬웠다. 호랑이를
거의 어떤 산에서나. 그래서 한국에 호랑이가 많았다고요. 그건 그만큼 친해졌겠죠. 친숙한 동물이겠죠. 무섭지만 친숙한. Tigers often came down to towns and villages to eat livestock and even harm people. 호랑이들은 자주 came down, 내려왔다. 마을로. 자, 그러면 문장이 마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세다가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livestock은 가축입니다. 가축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Tigers were both feared and respected at the same time by ancient Korea.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호랑이들. 자,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 BPP로 되어 있습니다. 자, PP가 두 개인데 하나는 were feared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were respected입니다. 그러니까 respected는 여기서 당연히 과거 분사죠. 맞아요? 그러면 were feared 그 다음에 and PP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뭐야? 두려워졌다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가 여기서. 자, 앞 얘기는 뭐냐면 호랑이가 그만큼 많았고 친숙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호랑이가 그만큼 얘네들한테는 왜 잡아 먹힐까봐 두려운 거고요. 때로는 얘가 존경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Take a look at the paintings to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바로 민화입니다. 자, this fierce tiger was painted by Kim Hong-do, a famous Korean artist. 자, 이 fierce는 맹렬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맹렬한 호랑이는 was painted, 그려졌다. 김홍도에 의해서. 자, 컴마는 동격 컴마겠고 유명한 한국 화가인 김홍도에 의해서 그려졌답니다. 자, 여기서 호랑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홍도의 호랑이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그림 속에 이 호랑이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누가 그린지가 아니라 이거하고 이 내용이 반드시 뒤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예시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뒷받침할 근거가 나와야 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 얘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The tiger's eyes are set on you. 자, be set on. 그래서 여기에 오른 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fixed라고 돼 있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눈이 다시 한번 호랑이 눈이 너에게 고정. 이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정을 하면서, 왜냐면 다른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바라보는 이 관객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야.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뒤에 It looks as if it will leap out of the painting at any moment. 자,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as if 뒤에 대신에 as though라고 써도 돼요. as if하고 as though는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내용일치가 나오거든. 내용일치는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 leap는 폴짝 뛰다고 out of니까 그림 밖으로 뛰어나올 것처럼 보인다. at any moment니까 금세라도. 됐나요? 자, 금세라도.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고정이 돼서 너에게 다가올 것 같아. 두렵죠? 그죠? 두려움의 대상이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그 다음에 there's not a single strand of fur. strand는 가닥이라는 뜻입니다. 가닥. fur는 털이고요. 자, out of place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자, out of place는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자, in place는 정돈된이요. 제자리에 있는. 이게 정돈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정돈된. 그 다음에 얘 반대가 out of place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리를 찾고 있어서 정돈된 거고요. out of place가 되려면 제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흩어진이라는 뜻이야 이게. 알았지? 흩어진. 자 여기 order라는 단어를 지금 왜 적어놨냐면 이 order에다가 ly 붙이고 앞에다가 this 붙이면 똑같은 뜻이 돼요 얘랑. disorderly.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것도 혼란한, 흩어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out of place가 앞에 있는 single strand of fur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털 가죽도 없답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고정이 됐고 털마저도 어떻게 돼 있다? 모든 털마저도 어떻게? 정돈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을까? 생각해봐. 호랑이가 너무나 완벽하게 생긴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생긴 게 나를 바라보는 거야. 자, 정돈돼 있어. 그럼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어디가 흐트러진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한 호랑이란 말이야. 그리고 걔가 나를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자, 한 가닥의 털 얘기했는데 이제 이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취부터 취급, 단수 취급.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단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스트랜드에 s 붙이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sim에는 s가 붙어야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러면 각각의 털 한 가닥이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power and strength. 자, 여기에 power, 그 다음에 and strength.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힘하고 권력과 그 다음에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다른 말로 권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위. 그치?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압도되는 거야. 저 사람은 무서운데 짜증나 이런 사람이 있고 무서운데 정말 내가 압도돼서 존경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authority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단어들도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호랑이의 여기서 의미는 뭐다? 바로 권위다. 이 얘기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호랑이는 여기서 뭐라고요? 권위를 가진 애라고요. 내용 안 어렵고요. 겁나 잘 짜진 글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완벽하게 봐봐. 여기서도 한 가닥 한 가닥 얘기하고 또 한 가닥 한 가닥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니까. 문장 순서가.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랜드에서 스트랜드로 갔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편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털 가죽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꼬리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왜 하겠어요? 빨리 말해봐. 이것 때문에. 아셨죠? 호랑이는 권위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의 꼬리. 자, 보세요. 여러분 꼬리 얘기를 먼저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꼬리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털 가죽 이 털 한 가닥 한 가닥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분 때문이에요. 이분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무조건 요즘에 가장 핫한 문장 삽입 문제야. 이분은요 문장의 맨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운동도 잘해, 돈도 많아, 심지어 잘생겼어.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지어라는 거는 앞에 한 거에 나열에 뒷부분에다가 쓰는 거지 앞에다가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알았죠? 그러니까 털 가닥 얘기하고 뒤에다가 심지어 꼬리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꼬리 얘기는 당연히 뭐 뒤에 나와야 돼? 털 한 가닥 얘기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꼬리도 is pointed 수동이죠. 자, 꼬리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향한다고요. 이렇게. 자, 컴마 다음에 ing는 분사 구문이고 자, 여기 authority 나왔네요. 드디어. 자, 권위를 표현하면서 이렇게요. 됐죠?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적어볼까? 권위라는 단어 대신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dignity. 단어 많이 외운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외워두면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dignity. 저거는 존엄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경이롭고 뭔가 힘도 세고 권위가 있고 dignity까지. 봐봐요. 벌써 본문사 왔잖아. 이제 본문사 본문 음악 한번 끝나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자, 본문사. 자, the way tigers were painted by Minoa artists, however, was quite
quite different.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김홍도는 유명한 화가였죠. 이 사람은 민화를 그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랬어요. 아니, 이 김홍도라는 사람은 물론 민화를 그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왕실을 위한 그림을 많이 그렸겠죠. 유명한 화가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얘가 그린 김홍도의 그림은 호랑이가 무조건 권위인을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바로 뒤에서 내용이 뒤집어져요.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however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바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하지만이 나오면서 way하고 이제 방식이 나오고요. way 다음에 that 빠졌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민화 artist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호랑이가 민화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방식은 quite different, 매우 달랐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였냐면 호랑이를 다르게 그렸다라는 첫 번째 주제가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뭐냐면 two tail이라고 나온다고. 서로 다른 이야기. 첫 번째 이거 들어갈 때. 그러니까 같은 대상인데 서로 다르게 그렸다는 겁니다. 김홍도는 유명한 화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화 화가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그렸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민화 화가들은 어떻게 다르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존엄 또는 뭐 권위 이런 거였더라면 뒤에는 당연히 존엄이나 또는 권위 이런 게 당연히 아니겠죠. 맞죠? 그것만 보면 돼요, 이과에서는. 자, 그 다음 Look at the tiger on this page by an anonymous artist in the late Joseon period.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봐라. 이 페이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자,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anonymous라는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고요. anonymous라고 있고 바로 이게 무명, 알려지지 않은, 익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조 같은 거 보면 작자 비상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anonymous야. 알았죠? 명사형도 알아둘게요. 자, 이게 명사입니다. anonymous는 형용사고 anonymous는 이게 바로 익명이라는 명사입니다. 한꺼번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민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하나 더 적어볼까?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왔나? unidentified 네. 나왔어요? 네. 그걸 별표해놔. unidentified 신원 미상호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in contrast to the tiger painted by Kim Hong-do, this one does not look scary at all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in contrast to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to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싹 다 전치사로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김홍도가 그린 거하고 민화 화가들이 그린 거를 대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와 대조적으로. 자, to로 끝났으니까 전치사야.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뒤에 페인티드부터 김홍도까지는 묻고요. 얘가 앞에 있는 타이거를 수식하겠죠. 자, 그럼 김홍도에 의해서 그려진 호랑이와는 정반대로 this one, 이 그림은 이 호랑이겠죠. 원이 가리키는 거. 이 호랑이는 호랑이 맞습니다. 원은 무섭게 보이지 않는다. 자, 민화 화가들의 호랑이는 어때? 안 무서워. 자, 그 다음 there is something comical about it.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호랑이를 가리키고요. 호랑이 안에 comical, 코믹 알죠? 코미디? 그 우스꽝스러운 무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럽대요. It has round teeth and its two front legs are gathered together in a shy manner. 자, 이 호랑이는 둥근 이빨을 갖고 있답니다. 날카로운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이치가 가리키는 건 호랑이겠죠. 호랑이의 front legs니까 두 앞발입니다. 앞발이 are gathered together. 한데 모여져 있습니다. 앞발이 동물들이 귀여운 척 하려고 이렇게 발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그 고양이처럼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shy는 부끄러운 또는 수줍은입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는 안 무섭고 수줍기도 하답니다. 수줍어.
자, 그 다음에 its cute tail, 그것의 귀여운 고양이는, 미안, 꼬리는 앞다리 사이에 꼬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꼬리가 위로 가면 약간 위험이 있지만 다리 사이에 끼면 꼬랑지를 우리가 내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꼬리도 내렸어요. 꼬리도 내려. 앞다리 사이에. 그 다음에 it looks like a friendly cat. 자, 일단 friendly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기서는 authority의 반대로 바로 friendly라는 단어를 썼는데 얘가 핵심이죠. 여기서는. friendly. 아까 앞에서는 권위였고요. 여기서는 친근한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친숙해 보이는 거예요. 자, 친숙한 고양이처럼 보인다. Even the bird above the tiger seems to want to play with it. 자, even 또 나왔네. 자, even 항상 주목하십시오. even이 나오면 이건 문장 삽입 문제로 항상 요즘에 가장 핫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새도 이렇게 가야지. 심지어 새도 above the tiger, 호랑이 위에 있는 새마저도 그 호랑이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지워도 되나요? 학교에서 교과서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럼 모의고사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일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 선생님 아까 올영 갔다 왔는데 남자는 선생님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빨리 주문 나왔어. 뭐 하나 사러 갔는데. 왜 가셨어요? 아니 뭐 하나 사러 갔어. 뭐 사려고요? 뭐 핸드크림만 사러 갔는데 와 진짜 다 중딩 고딩인데 안 사셨어요 그래서? 빨리 사고 나왔죠. 문 앞에서 아무거나 하나 갖다 달라고 괜히 그냥 갖다 주더라고. 올영이 쌉니까? 아니요. 그냥 안 싸던데요? 내가 그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던데. 자, 그 다음 자,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could almost be tempted to pet it. 자, 그래서 이제 호랑이 묘사, 민화에 나온 호랑이 묘사는 다 끝났고요. 자, 일단 looking부터 creature까지 묶어야 되고요. 자, looking이 앞에 있는 anyone을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럼 이 창조물, 이 생명체를 보는 누구라도 자, tempt 오형식 분사입니다. 자, 여기 아직 안 말랐으니까 이쪽에 쓸게. 자, tempt라는 단어는 이렇게 돼요. tempt,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뭐가 투부정사 하라고 유혹하다예요. tempt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be tempted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목적 없으니까. 그리고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자, 문법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유혹을 받는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pet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애완동물을 우리가 pet이라고 하잖아. 근데 동사로 쓰여질 때는 쓰다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생명체를 본 누구라도 호랑이를 pet 어루만지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여워서. 그렇지, 친근하니까. 그 다음에 this 민화 has another interesting feature 하고 이제 이 문장 발표해봐.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민화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앞에는 하나의 특징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 뭐예요 특징이? 호랑이가 귀여워야. 맞아 틀려? 호랑이가 존엄성 있는 게 아니라 귀여워야. 이 앞에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다른 특징이겠죠. 이런 게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화제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친근한 건 하나 나왔고요. Have you noticed anything strange about the tiger's body? 자, 목격하셨나요? 자, anything strange인데 strange하고 anything 바뀌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반드시 뒤에 있어야 돼. 그러면 호랑이의 몸에 대해서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나요? 자, 그래서 자, 그림 두 가지 피처가 있었나 봐. 첫 번째는 friendly한 피처가 하나 있었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몸이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이 is drawn from the front. The front legs from the side and the other legs from the bac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은 그려졌는데 정면에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앞다리는 옆면에서 그려졌고요. The other legs, 나머지 두 다리겠죠. The other legs는 뒷다리겠네요. 그죠? 그럼 뒷다리는 뒤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세요. 그림. 그렇네요. 그림 보셨나요? 다시 넘어와요. 희한한 구도를 갖고 있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 그리기도 하고, 프런트, 그 다음에 옆에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리기도 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In this way, meanwhile, artists applied free and creative techniques to their painting. 당연하지. 그림은 앞에서 보고 그리는 거잖아. 근데 옆에서 보고 그렸다는 거, 옆으로부터 그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 보면 앞에 전부 다 얼굴이랑 막 팔다리랑 그냥 등이랑 한꺼번에 다 나와 있잖아. 그 그림 알죠? 어떤 여잔데 딱 보면은 추상에서 한꺼번에 딱 보기엔 절대적으로 입체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바로 크리에이티브 하다는 얘기예요. 크리에이티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시선에서 본 게 아니라 여러 시선에서 보고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거 세모.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그럼 이런 방식으로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지. 뭔가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이게 이런 방식이지. 그러니까 앞에서 옆에서 뒤의 각도에서 봤다는 얘기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화 화가들은 apply 적용하다죠.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법을 적용했다 그들의 그림에. 자, 여기 자유로운 하나 더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냥 기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친근한 얘기하고 막 꼬리도 어디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또 다른 특징이 딱 봐도 이거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각도인데 그거를 그림에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통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they did not feel. 이 they는 뭡니까? 앞에는 민화 artist를 봤고요. They did not feel that an object had to be drawn from only one perspective. 이 문장 별표요. 자, 이 they는 왜 별표라고 했냐면 이 앞에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뭔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얘기해놓고 얘가 어디로 갔냐면 보세요. not하고 그 다음에 perspective야. not one perspective.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보세요. perspective가 관점이에요. 그럼 하나의 관점이 아닌 상태로 그렸다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똑같은 얘기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일 때 얘가 어떤 게 더 뒤에 와야 돼? 당연히 지시대명사가 더 뒤로 가야지. 똑같은 얘기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서 문제로 괜찮다는 거.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들은 느끼지 않았다. 여기 not이 있고요. 한 물체가 had to be drawn. 그려져야만 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여기도 be drawn 수동입니다. 오직 하나의 각도로부터 그려져야만 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부터 그려져야 한다고 믿었다겠죠.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바로 뒤에 피카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민화 작가들이 피카소보다 더 먼저 그랬을까요? 자, 볼게요. 그렇네요. A similar technique, 비슷한 기법이 자, was used 끊고요. 자, 수동태입니다. 뒤에 목적 없어서 비슷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나중에 피카소에 의해서. 자, movement는 움직임 또는 운동이고요. cold believe는이라는 pp고요.
자, 큐비즘이 입체파입니다. 20세기에 입체파라고 불리우는 운동에서 피카소에 의해서 이런 비슷한 기법이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Do you think Picasso got his ideas from 민화 artists?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피카소가 그의 생각을 민화 화가들로부터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 이제 본문 5만 나왔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고, 기지개 한번 펴고. 자, 10분 안에 끝납니다. 기지개 쭉 펴시고. 자, 숙제 먼저 아까 다 얘기해줬죠? 뒤에 있는 워크북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백스노트까지. 자, 숙제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뜬다 진짜. 누구세요? 자, rebirth는 부활입니다. 부활. 민화가 21세기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호랑이 그림, 우스꽝스러운 호랑이 그림 13골이나 또는 뭐죠? 그 장난 인형 같은 거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세기에 민화가 재탄생했다. Today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find 민화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오늘날 it은 가주어고요. harder and harder니까 점점 더 힘들어진다. 자, to find가 진주어입니다. 민화를 발견하는 것이. 태교가 괜찮아요? 아직 이상 없어요? 네.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한국 가정의 벽에서 오늘날 민화가 많이 없겠죠. 자, do this signal the end of 민화 in modern Korea?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집에는 없더라도 밖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그널이 동사로 쓰인 겁니다. this가 주어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나요? 자, 시그널은 의미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민화의 종말을 의미할까요? 현대 한국에서. 자,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항상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게 주제야. 봐봐, 질문이 문장 중간에 나오잖아. 그럼 그 자체가 주제야. 그럼 민화의 종말이 의미하나요? 그런데 뒤에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민화는 인기를 얻고 있다. 다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certainly는 확실히니까 확실히 아닙니다. Just because it is disappearing from our walls, it does not mean that 민화 has taken its last breath. 그렇습니다. 자, just because다 이렇게 써봐.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이렇게 써보자. 물론 때문에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해석이 쉬울 겁니다.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이은 민화고요. 민화가 우리의 벽에서 사라진다는 이유로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민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앞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야. 민화가 벽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건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화가, 자, 우리가 누군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를 영어로도 똑같이 표현하네요. Take last breath. Take last breath.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화가 우리의 벽에서 사라지고 있죠. 누가 이걸 걸어 놓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민화의 끝은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글이 당연히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뒷받침하는 어떤 예시들이 뒤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If you take some time to carefully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you will see that 민화 is very close by. 자, take time은 시간을 내답니다. 만약에 당신이 시간을 좀 내본다면 to 뭐뭐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너의 주변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잠깐 내보면 you will see,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민화가 매우 가까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화가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close by.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와요? 근거가 나옵니다. 예시로. 자, 마지막 예시겠죠. 자, 민화 lives on in images that decorate the walls of old neighborhoods, school supplies, mobile phone, cases and clothing. 자, live on 밑줄 치고요. 자, live on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exist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live에다가 on 붙여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미지들 속에. 자, 그림이겠죠. 근데 이 그림 관계대명사일 겁니다. 이렇게 images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신 나왔고, 자, 뒤에 주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인 decorate 나왔어요. 자, 뒷문장 주어가 빠진 불합문이잖아. 그럼 대신 당연히 관계대명사이겠죠. 자, 그 다음 이미지에 s가 붙었습니다. 이미지에 s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decorate는 s 붙이면 안 되죠. 수의 일치 문제. 자, 그래서 오래된 이웃들의 벽을 장식하는 그림 속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속에? 학교 서플라이가 문구입니다. 공급이니까 문구류 속에, 핸드폰 케이스 속에, 그리고 옷 속에.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none of the original minhwa artists could have imagined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but they became very famous later 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예요. 자, 그럼 부정어니까 얘는 뭐랑 함께 해석한다? 부정어는 뭐랑 함께 해석한다? 동사랑 함께 해석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다 이러면 안 돼. 넌과 뒤에 있는 could have imagined가 함께 해석이 돼야 돼. 넌하고 could have imagined가 여기서 함께 해석이 돼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뒤로 보내고. 자, original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죠. 원래 민화 화가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자, 원래 화가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The popularity, 인기를, 그들의 그림들에. 자, 뭐 좀 복잡하지만 이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 쌤, 근데 여기 문장 그냥 하나 안 한 거예요? 그냥? 어디요? 그 예시 밑에 한 아, 그러네요. 자, 17쪽 잠깐만 볼게요. 미안해요. 17쪽 맨 밑에요. 자, 민화 of yesterday. 어제의 민화가 is being reborn. 다시 태어나고 있다. represent는 대표하다죠. 오늘날의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자, 거기 is being born에다가 하나만 쓰고 넘어갈게. 자, is being born은 무슨 시제가 뭡니까 이거? is being born 무슨 시제? 진행형.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being이 들어가면 무조건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is born은 현재 수동태잖아. is가 현재니까.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BPP 사이에 being 집어넣으면 이거는 진행형이야. 근데 얘는 진행형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얘들아 봐봐. 이거는 여기다가 could have 이렇게 안 쓰고 could imagine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왜인지 설명해 줄게. 자, 이 앞에가 뭐냐면 민화 화가들이야. 원래의 민화 화가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말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조선시대 말에 민화 화가들이 상상한다, 상상 못한다는 과거의 일이지. 그래요, 그래. 맞지? 그러면 과거의 일을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오늘날의 민화 화가들이 살았더라면 꿈도 못 꿨을 텐데 그 인기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인기를 꿈도 못 꿨을 텐데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를테면 시험에 could imagine이라고 쓰면 틀려요. 왜냐면 이거는 과거 사실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건 가정법 과거잖아. could have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고.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but they became very famous later on.
자, 대인은 여기서 누굽니까? 민화 화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민화 화가들일까요? 아니구나. 민화 화가는 이름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림들이겠죠. 민화가 매우 나중에 유명해졌다는 얘기로 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If you draw something today, 오늘 당신이 무언가를 그린다면 it may become 민화 someday.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민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서민의 그림이니까. 난 서민이잖아. 그림을 그려서 그게 후대 100년, 200년 후에 사람들이 보면 그건 다시 민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don't be afraid to. 두려워하지 마세요. Give it a try는 시도하답니다.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장. 자, keep in mind는 명심하다죠. 자, 이거 동의어가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remember라고 써도 되고요. remember. 그 다음에 keep 대신에 bear를 써서 bear in mind라고도 많이 씁니다. 자, 이거 한꺼번에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자, words니까 말을 염두에 둬. 자, 어떤 말을 염두에 둬라? 유명한 화가 헨리 마티스, 유명한 사람 알죠? 이 사람의 말을 기억해라. 창의성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take가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끝났어요. 자, 질문. 바로 뒤에 한 장만 넘기면 빈칸 있어요. 그거 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뒤에다가 백전트 하면 훨씬 더 백전트가 빨라질 겁니다. 해결 좀 꺼져요.